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동네 싸움닭 아줌마를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응징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는 결혼한 지 10년 된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서울 집값 무시무시하죠. 신랑과 저는 양가의 지원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고만고만하게 벌어서 언감생심,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서울 변두리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그래도 아이 둘 키우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3년 만에 조금 더 큰 빌라 전세로 이사했네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겠죠. 라는 희망으로 살고 싶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빌라 꼭대기층 3층에 살고 있는데요.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더워요. 겨울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냉기 때문에 춥고요. 여름에는 낮 동안 달궈진 천장에서 내려오는 열기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집이 그리 큰 평수도 아닌데 냉난방비가 장난 아니게 나와요. 이런 것은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가 가진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아이 키우며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좀 커서 괜찮은데요. 아이들 어렸을 때 가족들 어디 갔다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잠이 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신랑과 제가 아이 하나씩 업고 3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다시 차에 가서 짐을 들고 집으로 올라와야 했죠. 그때는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이들이 차에서 잠이 들면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차에서 잠이 들었다 해도 도착해서 깨우면 일어나서 지들이 걸어 올라가요. 근데 가끔 시댁이나 친정에 갔다가 부모님이 바리바리 싸주신 것들이 많을 때에는 3층을 몇 번씩 오르내려야 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는 좀 아파트로 빨리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저희 빌라가 있는 동네는 빌라촌이에요. 오래전에는 평수 큰 단독들이 많이 있던 부촌이었다는데요. 그 단독주택에 살던 분들은 다들 이사를 가고 그 단독주택들이 빌라가 된 것이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에 거주 중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배출을 하죠. 쓰레기 배출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요.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가에는 쓰레기 나가는 날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주택가의 군데군데에 있었습니다. 동네 쓰레기 집화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 동네의 쓰레기 집화장은 한 단독주택의 담벼락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단독에 사시는 분들 쓰레기 잘 나가는 날에는 냄새 때문에 많이 고통받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곳이 쓰레기 모아두는 곳이니 최대한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묶어서 그곳에 가져다 놓는 방법밖에 없었죠. 음식물 쓰레기통도 그곳에 있어서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 냄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오히려 아무 말 안 하시는데 그 옆에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쓰레기를 가지고 사사건건 동네 분들과 시비가 붙었었습니다. 여름에 그 쓰레기 집화장소 근처에 있다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오는 동네 분들에게 음식물 냄새 난다고 괜히 짜증을 냈어요. 저에게도 몇 번 그렇게 짜증을 냈는데 따지고 싸우기도 뭐하고 해서 저는 그냥 그 아주머니의 짜증을 못 들은 척하고 오곤 했습니다. 여름이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더 심했겠죠. 그러니 가까이에 사는 사람은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짜증이 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쓰레기를 버리러 와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놓고 가면 봉투를 다 채우지 않은 것을 가지고 훈계를 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비닐에 담아서 버리러 온 사람에게는 그 비닐을 열어보고 재활용 분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훈계를 하기도 했고요. 그 훈계가 말투도 떽떽거리는 투라서 들은 사람은 많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다 동네 사람들이 반발이라도 하면 그 아주머니는 너 잘 걸렸다 하며 동네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려고 들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싸움닭처럼 달려드니 동네 사람들은 더러워서 피한다는 식으로 그 아주머니의 훈계를 듣고도 못 들은 척을 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집에서 쓰레기 집화장소만 내다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러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나와 시비를 걸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할 일이 없는지 자기 빌라 공동현관 앞 계단에서 앉아서 쓰레기 집화장소를 응시하고 있는 날도 있었고요. 동네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시비를 건 것이었다면 뭐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황당한 것이 있었는데요. 주택가 쓰레기 집화장소를 정리하는 분이 가끔 나오시잖아요. 그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잘 모아두고 새벽에 쓰레기차가 와서 쉽게 실어갈 수 있도록 봉지가 터져서 널브러진 쓰레기는 그분이 정리를 해놓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쓰레기를 정리하는 분에게도 그 아주머니는 시비를 걸었어요. 쓰레기 정리하는 분이 긴 쌀이비로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쓸어서 비닐봉투에 담고 있으면 그 아주머니는 쓰레기 집화장 근처만 쓸지 말고 저것도 쓸어라 하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동네 청소를 하러 나오신 분도 아니고 쓰레기 모아놓는 장소만 정리를 하러 나오신 분이신데요. 그 아주머니는 그분을 무슨 하인 부리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더군요. 그 쓰레기 정리하러 나오신 아저씨가 오히려 그 아주머니보다도 연세가 많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몇 번 보고는 제가 그 아저씨가 좀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저씨에게 음료수도 몇 번 가져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휴일 낮이었는데요. 집안일도 다 했고 할 일도 없어서 편하게 누워서 남편과 영화 한 편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공사장에서 나는 기계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군요. 그리고 좀 참기 힘든 냄새가 창문으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창문을 내다보더니 앞집 빌라에 정화조를 청소하나 보다 하더군요. 그래서 금방 끝나겠지 하고 그냥 보던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여러 집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더군요. 보니까 그 시비쟁이 아줌마가 정화조차 기사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소리 지르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화조 차로 그 내용물을 빨아들이고 선을 정리하다가 그 내용물이 조금 바닥에 흘렀나 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 아줌마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른 집 정화조를 청소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아줌마네 빌라의 정화조를 치우다 그런 것인데 그걸 가지고 빨리 닦아내라며 그 아줌마는 소리소리 지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안 돼 보여서 저와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그 아저씨에게 음료수를 하나 갖다 드렸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에게 무슨 저런 사람한테 음료수를 갖다 주냐며 저에게까지도 시비를 걸더군요. 그런 아줌마와 싸우기 싫어서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정화조 기사님에게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냄새나는 것을 흘려놓고 음료수를 마실 시간이 어딨냐며 빨리 치우라고 계속 화를 내는 거 있죠? 그 기사님이 얼마 마시지도 못한 음료수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 내용물을 치우러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던지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줌마에게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했어요. 아줌마네 정화조를 치워주러 온 분인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 아저씨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에게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아줌마에게 아줌마, 아줌마 똥이 남들한테 보여지니까 창피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똥보다 아줌마 입에서 나오는 똥 냄새가 더 심해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구경하던 분들이 킥킥대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똥이 그렇게 부끄러우시면 저희 모두 못 본 걸로 해줄게요. 그러니까 기사님한테 그만 좀 뭐라고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주변에 있던 분들이 빵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사님에게 천천히 치우시고 얼른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줌마는 할 말을 잃었는지 저와 남편을 노려보더군요. 그 아줌마가 또 소리 지르며 달려들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전화기를 들고는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실 때 대형견용 입마개도 좀 가져오세요. 하며 거기에 있던 분들 다 들리게 큰 목소리로 말을 하더니 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말에 거기 있던 분들 2차로 빵 터졌네요. 그러면서 구경하시던 분들이 다 같이 그 아줌마를 쳐다보니 그 위세에 눌렸는지 그 아줌마는 정화조 기사님에게 빨리 치우라고 하더니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저희 부부에게 잘 나서줬다고 다들 칭찬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모여있던 분들이 그 아줌마 흉보는 소리로 좀 웅성대다가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동안 저희 집 근처 쓰레기 집화 장소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아줌마가 다시 나오긴 했지만 그 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랑 마주치면 그 아줌마는 저를 노려봤는데 저도 눈싸움 치지 않으려고 그 아줌마 눈빛을 끝까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가 쓰레기 내 집 앞 배출로 방식이 바뀌고 나서는 그 아줌마를 자주 보지는 못하고 있네요. 재밌는 방법으로 층간소음 해결하셨다는 분의 글을 보고 저도 이 일이 생각나서 한번 써봤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가는 날까지 신랑과 으쌰으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나 있던 동네 싸움꾼이 아직도 있는 곳이 있었군요. 마음씨 고운 쓰니님 부부 돈 많이 버셔서 얼른 마음에 드는 아파트로 이사가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해준 것 없이 도리만 바라던 시댁과 연 끊고 사는데 3년 만에 시모가 전화해서 사과를 할 기회를 주겠다는 말에 사이다를 날린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5살짜리 딸 하나 있어요. 작은 공부방 운영하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도 돈 잘 벌고 저희 공부방도 운영이 잘 되어 모자랄 것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새 시어머니 때문에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안 보고 산지 3년 조금 넘었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사과할 기회를 준다고 하길래 막말 좀 날려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저에게 숙이고 들어오겠죠. 또 저는 멋지게 걷어차 버릴 거고요. 지금 같아서는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은 군대를 갔고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내인 시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대를 하자마자 남동생과 함께 집을 나와서 둘이 살았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시동생도 그렇게 해서 둘이 의지하며 살다가 저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려서 아버님과 새어머니 슬하에서 살았고요. 시누이는 어려서부터 똑소리 나는 막내였다는데 대학을 가길 원했지만 부모님 힘들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시누이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시누이 돈 관리를 새어머니가 했답니다. 시누이는 어려서부터 새어머니의 손에 자라서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돈 관리를 새시어머니에게 맡겼다고 하네요. 군대 제대 후 저와 결혼할 때까지 저희 남편과 시동생이 둘이 살았지만 어머님은 반찬 한번 해주지 않고 집에 찾아온 적도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남자 둘이 살면서 밥을 몇 번이나 해 먹었겠어요. 거의 사 먹었겠죠.
지금도 남편은 외식을 극도로 싫어하고 항상 제가 식사를 차려주기를 원해요. 대신에 남편은 시간이 될 때마다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성장기를 알기에 저는 성의껏 반찬을 만들어 남편이 맛있게 밥을 먹도록 식사를 차립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은 저를 한참 노려보시더군요. 그리고 말씀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주로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제가 일어날 때도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워낙 모은 돈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신혼 때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가 못해서 맞벌이를 꼭 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갖기로 했는데 불쑥 아이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정말 난감했습니다. 친정은 너무 멀고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싫었지만 어머님께 아이를 부탁해 봤습니다. 대번에 거절을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독서가 취미이시고 집에서 살림만 하시면서도 힘들어 죽겠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시누이도 결혼해서 두 분이 사시는데 살림만 하시는 분이 뭐가 힘들다고 하시는지 정말 외벌이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님께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무조건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머님께 서운하다고 판에 한번 올렸다가 책임지지도 못할 애는 왜 낳았냐? 시모가 손주 봐달라면 꼭 봐줘야 하는 것이냐고들 하시는 댓글들이 참 많았고 많은 분들께 욕만 배부르게 먹었네요. 하지만 아이 태어나고 2달 만에 껄끄러운 상대인 새 시어머님께 아이를 맡기고라도 일을 해야 하는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가사와 일을 병행하면서 너무 고달파서 눈물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눈물샘 폭발해서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요. 이렇게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부모님은 힘들지? 수고한다. 이런 말씀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대신 며느리 도리에 대한 가르침은 대단하셨죠. 시부모님이 그렇게 하실수록 제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아이 태어난 지 5개월 되었을 때 저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하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시부모 용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돈을 잘만 준다던데 늙어가는 부모가 눈에 보이지도 않냐는 거였어요. 그때 어머님 연세가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60 조금 넘으셨을 때였고요.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좋게 말씀드리고 끊었지만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 어머님과 통화를 했다 하면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신 이유도 정말 가지가지였어요. 화를 내실 만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화를 내셨습니다. 참기 힘들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남편에게 들려주었더니 남편도 한숨을 쉬면서 애써 참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감정의 골이 깊어가던 중에 아이 8개월쯤에 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 이틀 전에 아이가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오고 잠시도 자지 못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는데 어머님은 전화도 없이 그냥 왔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저와 남편에게 인사도 받지 않고 선체로 혼을 내시더라고요. 밤을 꼴딱 새고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끌고 가듯 해서 시댁에 도리한답시고 간 거였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그야말로 맞짱을 떴습니다. 저는 전화 없이 온 것이 그렇게 화낼 일이냐며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돈 안 줘서 이러는 것 아니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언제 돈을 내놓으라고 했냐고 잡아떼더군요. 당장 통화 내용 들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무슨 얘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통화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부모로서 못할 말이라도 한 거냐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은 자식돌이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부모돌이는 전혀 안 하시잖아요. 애가 돌이 다 되어가는데 용돈 한 번 준 적 있으세요? 옷 한 벌 사준 적 있어요? 새엄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개모티를 내고 싶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독서가 취미신데 어머님이 읽으시는 책에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도움은 주지 말고 자식들 등쳐먹으라고 쓰여 있냐고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벌어온 돈이나 시누이에게 돌려주라고 했더니 딸 자식 키워줬는데 시집 갈 때 모은 돈 부모 주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기 전에는 다신 여기 올 일 없으니 기대하지 말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난 후에 어른에게 그렇게 심하게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아버님께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길래 시댁에 발길 끊고 산지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성질대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한동안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가정 지키고 내 가족이 우선이 되려면 내가 살고 봐야 했기 때문에 제가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3년이 훨씬 지나서 얼마 전에 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하시는 말씀 들어나 보자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그렇게 성질을 내고 박차고 나가서는 마음 편히 잘 사라지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손녀 보고 싶다고 하신다며 다시 왕래를 하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감정만 생각할 수는 없어서 순간 고민을 했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사과할 기회를 줄 테니 조만간에 와서 사과를 하고 다시 잘 지내도록 하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사과를 해서라도 우리 오게 하라고 하셨나 보네요. 저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사과는 어머님이 하셔야죠. 어머님이 사과하시면 받아줄 마음이 없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이제는 어머님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하셔도 안 받아줍니다. 그냥 사시던 대로 사세요. 라고 말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어머님에게 전화 왔던 것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속 시원히 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요구하지 않는 돈을 새어머니가 요구했다는 것에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아버님과는 연락이라도 하고 밖에서라도 만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더니 아직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시댁과 왕래를 하긴 해야겠죠. 아이와 남편만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요. 제가 혹시라도 너무 성질대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쓰니님, 일하시고 가사와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쓰니님 성질대로 할 자격 충분합니다. 이번 사연은 전문직 아들로 유세하며 이중인격을 가진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한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막말과 통화로 인해 고통받아온 며느리입니다.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가 하녀도 아니고 아들이 전문직이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에게 막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존심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는 31살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생긴 거부터가 저를 닮아 무지하게 예쁜 딸아이 하나 있고요. 신랑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해 사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회사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전문직이에요. 신랑 직업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신랑은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시간대별로 톡을 남겨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하다가 혼자 흥분해서 화를 내다가 저에게 다 얘기하고 나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는 식으로 화를 풀었다가 하는 순수한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신랑은 저보다 더 흥분을 했는데
표현은 하지 않고 화를 눌러 참으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자제력도 마음에 들었어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도 저는 꼭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랑이 좋으니 신랑 가족들도 좋게 보였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따서 자주 전화를 드렸고 멀리 사시지만 선물도 챙겨드리고 자주 찾아뵈면서 친딸처럼 지내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그때 저를 그다지 반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당신 아들이 저에게 아깝다고 생각하셨겠죠. 상견례 때는 양가 부모님 인사하는 자리로만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저에게 전화로 혼수 집 등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친정부모님께 그대로 전했고 아빠는 흔쾌히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에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을 시어머니께 전해드렸더니 무뚝뚝한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매일 전화하시고 친하게 지내자며 혼자서 신나셨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 며느리라는 호칭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다음부터 시어머니의 막말도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요즘 맞벌이 한다고 남편에게 집안일 시키는 못된 것들이 많은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직업 좋은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면 너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야 하는데 너희끼리 좋다는 걸 내가 어쩌겠니 등등 정말 제 자존심을 긁는 말씀들을 천연덕스럽게 잘도 하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막말을 들으면서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을 친정에 그대로 전달하고 응하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전달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 후회가 되었습니다. 신랑을 보면 너무 좋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파혼을 할 수도 없으니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을 한 직후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운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제 자존심을 긁는 말씀들을 많이 해서 정이 떨어진 상태라 시어머니의 전화를 애써 반가워하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은 늘 같은 말씀 무한반복이셨어요. 신랑 밥 먹었냐? 신랑 퇴근했냐? 신랑 피곤해하지 않냐? 항상 아들에 대해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에서 아들의 안부를 100개를 묻더라도 그 중간에 어머님이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느라 너도 많이 힘들지 한마디만 하셨더라도 제가 어머님께 그렇게 감정이 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를 걱정해주는 듯한 따뜻한 말은 절대, 네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로 신랑 안부를 물을 거면 직접 아들과 통화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통화를 할 때마다 저희 집에 올 구실을 만들어대서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구실이라 봐야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 나왔다는 식의 구실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저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온갖 살림 다 지적하시고 참견하시고 했어요. 특히 제가 쓰는 화장품과 액세서리, 옷 등의 가격에 관심이 많으셨죠. 아들이 버는 돈으로 제가 사치할까봐 노심초사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처럼 치장하는데 돈을 안 써야 집안 살림이 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저에게 펼치셨어요. 처음부터 따박따박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하지 그랬냐며 저에게 뭐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말대꾸한다고 혼나면서 자란 서른도 안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딸 돌보며 직장 다니느라 연락을 좀 뜸하게 하면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이 말을 전달하며 시어머니 편에서 말을 하길래 한동안 이걸로 신랑과 부부싸움까지는 아니어도 티격태격 했었어요. 신랑에게 제가 아이 돌보며 직장 다니고 신랑 바빠서 가사일도 내가 거의 다 해야 해서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고된 하루 일과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정도인데 내가 이런 지적도 받아야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신랑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서운한 거 신랑에게 전화해서 얘기는 계속 했겠죠. 시어머니는 저를 타박하시는 말씀을 꼭 저와 둘이 있을 때만 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자상한 척,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아나무인과 같은 말과 행동이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는데요. 너네 엄마가 이것이 저희 친정엄마를 일컫는 말씀이셨어요.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어서 제가 이혼을 불사하고 시어머니께 반기를 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실 때 한 번은 너네 엄마한테 땡땡이 겨우로 사달라고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놈의 너네 엄마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어머니가 좀 사주시죠? 라고 했습니다. 항상 웃으며 내내거리던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까 당황하셨나 보죠? 어머님은 왜 손녀 옷 한 벌 안 사주세요? 저 임신했을 때부터 땡땡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받은 게 정말 하나도 없네요. 저는 몰랐는데 땡땡이 아빠가 그것 때문에 엄청 서운해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없는 얘기 지어낸다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딸을 얼마나 예뻐하는 줄 모르시냐며 자기 딸에게 친정엄마와 어머님이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신랑이 서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드렸네요. 시어머니가 정말이냐고 놀라서 묻더군요. 당연한 것을 뭘 자꾸 물으시냐고 하며 신랑과 어머님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제가 어머님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인심 쓰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자꾸 너네 엄마라고 하시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경박한 말에 신랑이 저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해서 제가 참고 있다고 슬쩍 말씀드렸어요. 얘네들 봐라.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을 잡았니? 이러시길래 나라님 딸 앞에서 나라님 욕을 하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은 왜 그랬는지 제가 그렇게 없는 말 섞어가면서 무슨 말대꾸의 날인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계속했네요.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셔서는 뜬금없이 당신이 결혼 초에 막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너네 친정에서 안 도와줄 것도 아니었는데 설레발쳐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 일은 그냥 잊어라 이러시는데 저는 못 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잊고 다시 잘 지내보자 이러시는 거 있죠. 제가 언젠가부터 살갑지 않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만 하니 어머님도 무슨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말 좀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결혼 전에 하신 막말에 정이 다 떨어졌어요. 결혼 후에 어머니 태도에 남은 정도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 주고는 쿨한 척 하면서 잊으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는지 네가 이딴 식으로 하고도 내 아들과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하시더군요. 결혼해서 예쁜 딸까지 낳았는데 안 살면 어쩔 건데요? 어머님이 아들 앞에서는 착한 척 하시고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 주신 게 저희 부부싸움의 큰 원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싸워가면서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혼이라도 할까 봐요? 아들 부부 이혼하길 바라시나 보죠? 신랑이랑 얘기해 볼게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아니다 하시면서 바쁘시다고 다음에 얘기하자시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이상하게 얘기할까봐 그날 퇴근하자마자 어머님과 통화 내용 전부 얘기해 줬어요. 신랑은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며 예상외로 우리 둘이 살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하더군요. 이혼 어쩌고 할 정도로 대판 싸울 각오까지 했는데 의외로 신랑이 제 편이 된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만 믿고 한 결혼이었는데 결국은 본인 엄마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에게 크게 실망을 했던 적도 있어서 이번에는 이혼도 불사하려는 마음이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그냥 가만히나 계셨으면 제가 알아서 잘해드렸을 텐데 들어올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일단 시어머니께서 저자세로 나오기 시작하셨으니 먼 훗날에 저도 쌓인 감정 풀리면 마음을 다시 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고 육아에 가사까지 하시며 시집살이까지 잘 견디셨네요. 남편 되시는 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남편분과 예쁜 따님에게만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